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경제라는 말을 변호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라면서 평화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다가 당신이 외톨이가 아니냐. 당신이 바로 이념에 사로잡혀서 친북, 친중, 그리고 반일, 그리고 반미는 아니지만은 미국과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외톨이가 되지 않았느냐.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일본과 대결하는 입장에서 당신을 편드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느냐. 북한 빼고.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반격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읽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것, 문법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사실과 맞지 않는 말에 밑줄을 치면은 그냥 새까맣게 됩니다. 이 연설문 작성자를 바꿔야 되는데 아마 이념이 같은 모양이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재인 극좌 정권 아니겠습니까? 극좌 정권, 좌익도 아니죠. 극좌 정권이죠. 어제 연설문을 읽어보면은 몇 마디 말이 생각나는데 배은망덕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말이 음수사원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는지 알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음수사원이 없고 배은망덕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한민국을 막 자랑을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김구 선생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북한 공산당에 속아갔어요. 여기 3만 불 시대를 열고 6대 수출 강국, 6대 제조 강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김구 선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승만, 박정희가 나와야 되죠.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박정희의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경제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6대 제조강국, 6대 수출강국, 3만 불 시대 연가 아닙니까? 왜 여기에 김구 선생이 나오냐 이겁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가 이룩한 공을 김구 선생한테 넘기려는 겁니까? 이것은 비겁한 용례입니다. 비겁한 용어 선택입니다.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가 이룩한 공적은 눈앞에 있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름은 지우겠다. 그런 일념이 여기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이죠. 그러면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 하나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 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아베,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합의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파기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왜 파기했습니까?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제 연설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지금까지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재인 지지 세력, 집권 여당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고 해야죠. 도쿄올림픽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퇴로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퇴로를 연다. 아베와 이겨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퇴로를 연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비겁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8.15 경축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 겸 일부에서는 기대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옵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죠? 김정은에게는 비굴 하고 이제는 아베에게는 약하게 나오고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마라. 어떻게 국민 보고 외톨이란 말을 씁니까? 이거는 극은 아닙니까? 이건 욕설 아닙니까? 김정은에게는 비굴하고 아베에게는 약하고 약해지고 국민에게는 사나워지는, 그래서 제가 음수사원과 반대말인 대언망덕이란 말이 생각난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외톨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말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외톨이가 되어놓고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그것도 상당수 국민을 향해서 외톨이라고 합니까?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적분자다, 친일파라고 했는데 그 이적분자 친일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수천만 명을 이적분자라고 몰아서, 그러면 적폐로 몰아서 숙청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숫자로 보입니까? 스탈린은 100만 명 죽여도 그 100만 명이란 게 인간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였다고 합니다. 좌익 이념에 사로잡히면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톨이라고. 근데 이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정신에 사로잡혀서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인권과 자유, 법치를 부러지면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지들이 생깁니다. 바로 세계인이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식으로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순정을 바치고 자유라는 말을 극도로 깊이 하고 오로지 일본에 대한 감정적 반감을, 그리하여 반일 종족주의라는 비판을 부르는 그런 대응을 하면은 바로 외톨이가 됩니다.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KBS, MBC가 뒷받침하니까 통할지 모르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헛소리가 되어버립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도록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써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한 사람입니다. 한소 수교, 그리고 공산권인 동구권의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와 수교하고 마지막에는 중국과 수교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름 싫으면은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라도 여기 넣어줘야죠. 그리고 정보통신사 중화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고 정보통신 IT 강국이 되도록 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행동으로 그 길을 한 사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었어요. 그때 일본보다 3배 정도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격차가 좁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그 길을 하면서 지금 일본에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누가 이런 걸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저절로 된 겁니까? 중화공업, 정보통신사업, 세계적 IT 강국 이거 저절로 된 겁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이름을 적시해 가면서 가르쳐 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자라는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고마움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 선배 세대에게 대해서 특히 반공자유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도 자랑은 해야 되겠고 자랑은 하되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군지 모르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국민들을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으로 가르칩니다. 공짜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파멸시키는 방법은 공짜 가르치고 고마움 모르는 거 가르치면 빨리 타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 좋은 말은 다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닌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물 중심도 있습니까? 상생 번영은 서로 번영하는 겁니다. 혼자서 번영하면 그게 번영이 아니죠. 평화 공동체 다 같은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 사람, 상생, 번영, 평화 공동체 좋은 말 5개가 들어갔는데 연결을 해보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말 다 들어갔는데 말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잘 속습니다.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 평화 경제란 말인 것처럼 공허한 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한 번 더 비판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